네,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유럽 증시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유럽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과 거의 개를 같이 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고요. 런던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에서는 역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밑바탕에 있겠고요. 그러면서 유럽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6%가 올라갔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1.9%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연초 대비의 주가의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국이 올해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올해도 여전히 미국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지금 주요 제조업, 주요 어떤 기관망에서의 어떤 자금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역시 항공사가 되겠는데요. 루프트한자 항공이 오늘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루프트한자와 98억 달러의 지금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그 패키지에 일단 합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20%까지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2023년까지 시장에 파는 그런 것으로 지금 조건이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프트한자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항공사가 살아야지 수요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에어버스도 오늘 8% 이상 올랐고요. 바이엘 그룹도 독일에서 있는 최대 제약사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탑 랭킹인데요. 바이엘 그룹도 오늘 8%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도 대표적으로 독일이 먼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한 곳이 좀 많이 있는데요. 프랑스도 지난 주말에요. 2개월 만에 주말 예배 내지 미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위 그린존이라고 자기네들이 명명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카페라든가 술 마시는 바도 6월 2일부터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고 이렇게 좀 회복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보다는 소위 주식, 즉 이런 걸 위험 자산에 우리 굳이 따질 수 있겠는데요. 금값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오늘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도의 에너지 쪽에서의 수요가 그 팬데믹 이전 대비 한 65%까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인도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에너지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사우디와 이라크가 원유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유가가 좀 살아나는 그런 기반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95%의 기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요 S&P 500 기업 중에서는 코스트코 정도 외에는 우리 그렇게 관심 있는 것들이 자체가 별로 없겠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 어떤 평균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 64%의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57%가 기대 이상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평균 성적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적표를 보면 이건 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워낙 보수적으로 실적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5% 정도까지가 기대 이상 실적인데요. 이번에 60% 조금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망스러운 실적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2분기 이익은요, 마이너스 14.6%,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나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2009년 3분기죠. 리먼 사태 그 직후에 15.7%가 이익이 감소한 거 이해해 보면 최고 수준으로 최대폭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전망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무려 21배를 다시 찍었습니다. 21배라는 것은 지난 2월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거의 높은 수준이죠.
5년 평균이 16.8배, 10년 평균이 15.1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실적의 자체에 대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상당히 비싼 건 분명히 맞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익 전망이라든가요. 그리고 S&P 500과의 괴리도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해야 되겠고요. 검은색이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EPS가 되겠는데 여기 급격하게 오른쪽은 내려가고 있고 검은색은 파란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확대해 보면 이제 악어가 입을 벌리는 모습이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악어 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월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이버전스가 아주 심해지고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주가가 비싸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또 이거다.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3, 4분기는 경제도 재개되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1분기는 뭐 이 정도로 끝나겠고 2분기는 제가 지금까지 업계 중에서 가장 아마 나쁜 실적 감소가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실적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나름 이제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분기 내지는 다음 1년 동안의 실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이던스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많으면 주가 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가이던스를 낮추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그런 유행했던 것은 결국은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조차도 이제 빼는 겁니다. 나 그런 예상 이거 틀리니까 이게 다시 지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철회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철회하는 기업이 가이던스를 여전히 제고하는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히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섹터별로 순서를 해놓은 거고 진한 이게 진한 이제 검은색 같이 보이는 거가 이게 이제 실적을 이번에 가이던스를 철회한 기업이 되겠고요.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적 가이던스를 여전히 제고한 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까만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리고 파란색이 높은 것이나 파란색이 엇비슷한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스케어나 세 번째, 네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헬스케어와 기술 섹터거든요. 이런 쪽은 그나마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처리하는 기업에 거의 비슷하거나 절반 정도 가는 편이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제일 높이 하나 있는 건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틸리티는 어떤 팬데믹이나 코로나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수도라든가 전기 이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나 조그만 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 이런 거나 구글이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는데 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섹터, 즉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 섹터 이 세 개가 지금 나름 선방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더라도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1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1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걸 또 지금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기존 가이던스보다 내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빨간 거가 하향이라고 써놨는데요. 90여 개, 조금 더 95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 중에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내렸고요. 노란 거가 이제 유지하는 거가 되겠고요. 기존보다 상향한 것은 거의 없죠. 9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9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갖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실적 가이드는 상향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훅 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년부터 내년까지 이익 전망 제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말이 나온 거면 설명드리면 2020년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익 전망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고점 예상했던 거, 작년에 고점 예상했던 거를 연말까지 맞추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는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4.6%, 2분기는 마이너스 42.9%. 그러니까 작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다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분기 마이너스 12.4%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도 마찬가지인데 2021년에 되어서야 이제 27.8% 넘어가니까 지금은 시장이 주가가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막 살아나는 그 외에는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연말까지 S&P 500 지수를 전망을 해본다면 네. 어느 선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 월가의 주요 IB들의 그 통계를 제가 한꺼번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주말 현재에 나온 겁니다.
겁니다. S&P 500의 연말 전망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2,500, 600, 700 수준에서 많이 와 있고요. 제일 낮은 것은 바클레이즈에서 지금 2,500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드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작년에 했던 것도 오히려 좀 철회하거나 지금 아예 지금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다고 안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나마 이제 제일 좋게 보는 것은 CFRA입니다. 3,435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일단 주당 수익률 162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너무 과한 목표 같습니다. 일단은 저 162달러라고 하면 작년 S&P 500의 주당이 16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 저 목표 자체는 좀 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165달러보다 훨씬 낮은 125달러, 130달러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지금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평균만 말씀드리면 평균은 2,925포인트.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이 2,9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투자할 수 있는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